예. 우리 자비안님,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아케미님, 예,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우리 강호식님,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이문구님도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우리 백항님도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우리 김문수님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예. 다 이제 인사드렸죠? 예,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두루치기 지금 오전에 우리 조국 장관님 재판을 끝내고 그러고 왔습니다. 자, 예, 우리 조국 장관님 굉장히 담대하고 꿋꿋하게 아침에 우리 기자분들하고 인터뷰도 하시고 그리고 재판을 받으셨어요. 자, 이제 어제 우리 정경심 교수님 오후 재판하고 오늘 조국 장관님의 오전 재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디오는 괜찮죠? 목소리 잘 들립니까? 예, 우리 희망님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목소리 잘 들려요? 예, 숲속바람님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목소리 괜찮아요? 예, 예. 예, 좀 날씨가 엄청 더워가지고 우리 소녀상 지킴이 선생님들도 굉장히 아주 무더운 그런 하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우선은 어제 우리 정경심 교수님 재판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우리 오후 재판, 오전 재판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후 재판에 이제 방청하러 들어갔는데 어제 중요한 증인 두 분이 나왔어요. 한 분은 동양대 행정처장으로 있었던 사람인데 그 양반은 지금 공식적으로 동양대에서 제명돼서 다른 곳으로 갔다고 그러고 우리 김조교님이라고 우리 빨간아재님하고 인터뷰했던 그 선생님이 증인으로 나오셨어요. 근데 역시나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검찰에서는 이 참고인들한테 굉장히 억압적이고 강압적이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겁먹을 정도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술을 받아냈다는 게 어제 재판에서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우선은 처음에 우리 김조교님을 갖다가 이제 증인석에 세웠어요. 증인석에 세웠는데 이 검찰들이 질문하는 것들은 얘가 담당 검사가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여러 명 됐나 봐요. 어떤 사람은 요점이 그겁니다. 자, 강사 휴게실에 있는 컴퓨터를 갖다가 이 김조교님이 관리를 하고 있었나 봐요. 관리 책임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그냥 임의 제출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가져간 거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이게 합법적인가 불법적인가 또는 속이고 그 직원들한테 그리고 임의 제출할 그만한 지위에 있지 않는 직원을 통해 가지고 컴퓨터를 가져간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이제 법정 공방이 있었습니다. 근데 진술서 또한 참고인 진술서 또한 굉장히 강압적으로 검사가 이제 그랬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조교님이 아다르고 어다르게 쓰면 안 되지 않냐. 그 뜻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강사 휴게실에 있는 컴퓨터가 그 동양대 거는 어떤 특정 메이커, 국산 그 삼성이든 LG든 그 특정 메이커래요. 근데 이 컴퓨터는 그 다른 메이커예요. 다른 메이커라 누구나 이 동양대 그 합격계 아니라는 거를 누구든지 알 수가 있었는데, 본인 컴퓨터의 주인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니까 이 이미 제출할 그 요건이 안 되는데도 가장 그 순진하고 아마 막내인 것 같아요. 직원들 중에 막내한테 일부러 그 행정처장하고 짜고 막내한테 가서 그 진술서를 받은 겁니다. 참고인 진술서를. 근데 불러주는 대로 안 적으니까, 아 이거 안 되겠네. 이 직원 안 되겠네. 그 징계를 먹든 처벌을 받든 시켜야 되겠네. 아니면 징계 먹게 해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해가지고 검사가 그 어느 검사인지는 모르겠으나 실명은 제가 알아요. 근데 실명 밝히기가 현역에 있으니까 실명 밝히기가 좀 방송에서는 그렇고, 검사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술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겁을 먹었을 거 아닙니까? 이 김조교님이 불러주는 대로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술서 작성할 때도 강압적인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미 제출이라고 하는데 이미 제출 작성한 걸 보니까 이 김조교님은 압수수색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압수수색이든 이미 제출이든 그 담당자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충분하게 이해를 시킨 다음에 뭐 컴퓨터를 가져가든지 아니면 법원에다가 법원에다가 정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해가지고 압수수색을 하든지, 아니면 이미 제출도, 여러분들 그 컴퓨터가 우리 정경심 교수님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정경심 교수님께 양해를 구해가지고 이미 제출을 받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본인 허락도 없이 그걸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져간 거를 갖다가 감추기 위해서 이 김조교님한테 강압적으로 불러주는 대로 쓰라. 참고인 진술서를. 그래서 불러주는 대로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게 법원에서 재판 과정에서 진술이 다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이 김조교님을 갖다가 윽박지르듯이 해가지고 그 진술서를 받은 거에 대해서 과연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안 따져볼 수가 없고요. 나중에 이제 이 김조교님은 뒤에서 앉아 계시라 그러고 행정처장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증인석에 세웠어요. 이 양반은 검찰 측에서 질문을 하면은 또박또박 얘기를 잘해요. 기억력이 아주 좋은 것 같더라고. 근데 변호인 측에서 질문을 하니까 기억 안 납니다. 모릅니다. 계속 모르쇠 작전이에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 이제 서로 검찰 측의 주 질문과 변호인 측에서 반대 진술하고 그 증언하고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 할 말이 있습니까? 이랬을 때 우리 정경심 교수님한테 표창장을 공개하면 다 끝날 일인데, 다 조용할 텐데 왜 표창장 공개 안 하냐고 이런 쓰잘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그 판사님으로부터 제재를 당했어요. 그래서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언론들이 뒤에서 언론 기자들이 다 앉아 있단 말이죠. 계속 그 받아쓰기 하고 앉아 계시는 거야. 나중에는 우리 김조교님이 우시더라고.
마지막 할 말 있냐? 여기서 모든 거를 갖다가 오늘 두 번째 증인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심적 그 스트레스와 위압감 같은 거를 느끼셨어요. 그래가지고 더군다나 그 행정처장의 거짓말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속상하셨나 봐요. 그래서 막 우시더라고. 법원에서 우시면서 행정처장의 말은 거짓말이다. 첫 번째는 강압적으로 이 사람 안 되겠네. 징계 매겨야 되겠네. 그때 행정처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처장 부하 직원인데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자기는 직장을 잃어버리는데요. 그리고 자기 위에 상사 아닙니까? 그래 불러주는 줄 이 사람 안 되겠네. 징계 매겨야 되겠네. 똑바로 좀 적어봐요.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불러주는 대로 좀 적어보라고.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억압적인 분위기로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마지막 할 말 있냐고 판사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우시는 거야.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 행정처장의 말은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억압적이고 강압적으로 진술을 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검사가 불러주는 대로 참고인 진술서를 쓸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에 임의 제출했을 때도 나는 압수수색인 줄 알았다. 그리고 임의 제출은 형식적인 거기 때문에 적으라 그래서 적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판사님이 그러면은 왜 빨간 아재님하고는 인터뷰를 하셨냐 물어보니까 딴 검사가 됐든 법원의 판사님이 됐든 우리 김조교님이 꼭 하고 싶은 얘기를 누구도 한번 질문을 안 해주셨고 말할 기회도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답답한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와중에 아마 SNS로 본인의 지금의 힘든 심정을 아마 올렸었나 봐요. 근데 이제 평소에 알고 지내는 교수님이 빨간 아재님, 빨간 아재님 전화번호야 다 공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론인이시고 그다음에 방송국에도 감독님으로 계셨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전화번호를 알고 계시니까 그러면 이 김조교님한테 우리 빨간 아재님한테 한번 의논을 해봐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분이 한참 고민을 했대요. 왜냐면 빨간 아재님은 알긴 아는데 이분이 과연 어떤 분인가 싶어가지고 빨간 아재님의 이제 영상도 보고 그래서 이분이 빨간 아재님만큼은 이 억울한 마음, 지금의 상태, 그 다음에 진실 이런 거를 갖다가 들어주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래 전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또 빨간 아재님도 생방송에서 만약에 본인이 원하지 않으시면 인터뷰를 안 하셔도 됩니다. 인터뷰를 중단해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배려를 하니까 아닙니다. 방송으로 다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생방송에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저도 그거를 갖다가 2번 이상을 봤어요. 첫 번째도 생방송에 들어가서 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김조교님이 증인으로 나오신다 그래서 또 한 번 봤고, 그 다음에 재판 끝나고 나서도 또 인터뷰를 봤어요. 왜? 검찰에서나 재판부도 판사님이 참 저는 좀 그래요.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오늘 조국 장관님 판사님하고 또 뭐 판사님끼리 비교하면 안 되지만 아마 야단치듯이 야단치는 식으로 막 훈계하는 스타일로 왜 유튜브하고 인터뷰했냐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검찰 측에서는 빨간 아재라는 그 이름이 한 10번 이상 나온 것 같아요. 계속 이거 뭐 증거 몇 항 몇 조 이렇게 올려가면서 스크린에 비춰가지고 왜 빨간 아재님하고 왜 인터뷰를 하게 됐냐. 그 다음에 그 녹취를 쫙 자막으로 만들어가지고 빨간 아재님하고 이거 인터뷰할 당시에
요 대목은 어떻게 된 거냐, 요거는 조서하고 당신이 우리 검찰 측에 그 조서를 쓴 거하고는 맞지 않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론은 뭐냐, 결론은 검찰 측에서 무리한 수사와 그다음에 이분한테 압수수색인지 임의 제출인지 그거조차도 제대로 설명을 안 해주고 컴퓨터를 무단으로 갖고 가서 자기네 마음대로 컴퓨터를 열어보고 거기에 조국 파일이라는 게 있다고 했는데, 파일 열어보면 무슨 뭐 형법, 민법 뭐 이런 것만 나와요. 그것도 검찰 측에서 언론에다가 피의 사실 공표하고 떡밥을 던져준 거야. 그리고 언론에서는 계속 그리고 김조규님, 이 언론에서도 잘못한 게 뭐냐면 김조규님 그 실명을 갖다가 그대로 그냥 써버린 거예요. 그냥 김조규님 하면 되잖아. 아니면은 뭐 K조규님이라고 하면 되고. 그러니까는 조회를 해보면 동양대 실명 다 하니까 조회를 해보면 본인 신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굉장히 두렵다고 하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을 굉장히 심적 그 상처를 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 과정에서 모든 거를 갖다가 다 판사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빨간 아재님하고 인터뷰한 거에 대해서도 본인이 억울한 부분이 있고 검찰 측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강압적으로 참고인 진술을 받았고, 그 다음에 누구 컴퓨터인지도 모르고 이게 학교 컴퓨터가 아닌데 누구 컴퓨터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본인한테 확인시켜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검찰에서 무리하게 그걸 가져갔다는 거죠. 이미 제출 그거를 갖다가 쓰고, 그러기 때문에 그 컴퓨터에 있는 모든 자료나 아니면은 법원에 컴퓨터 관련해 가지고 증거 낸 거에 대해서는 불법이고 위법이라는 게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무슨 그리고 SBS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물론 법적인 제재가 들어갔지만 그런 오보를 내니까 무슨 그 컴퓨터에서 동양대 총장의 직인이 나왔니? 그거 가지고 뭐를 했니? 그러니까 이 검찰의 프레임이라는 게, 여러분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검찰은 언론 기자들한테, 오늘도 그 증인이 우리 조국 장관님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조국 장관님 증인으로 나온 사람도 기자들한테 들은 얘기를 갖다가 자기가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검찰에서 얼마나 언론 기자들하고 얼마나 밀접하게 관계를 가졌는지 떡밥을 던져준단 말이죠. 그러면은 언론 기자들은 기사를 써요. 그런 다음에 정치권에서는, 미통당에서는 그거를 갖다가 정치적인 발언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기자들은 국회 출입 기자나 아니면은 뭐 의원실 출입 기자 같은 경우에는 그걸 갖다가 대량 생산하면서 확 키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장 대표적인 게 채널A 검언유착 우리 이동재 기자하고 한 검사님, 한동훈 검사인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한동훈 검사인가? 한씨는 맞죠. 그렇게 그런 검언 유착 의혹 때문에 그런 게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 지금 정경심 교수님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이 행정처장은 벌써 검찰하고 짝짝꿍 낮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행정처장의 진술과 이 김조규님의 진술이 같이 대립할 수밖에 없었지만, 재판을 하면 할수록 요번에 두 번째 증인으로 나오셔가지고는 확실히 김조규님의 그 진술이 더 설득력이 있었고 더
더 팩트에 가깝고 더 확실하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후 재판이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주 원래 목요일 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재판이 열리는 건데, 다음 주 목요일 날은 재판이 없고 그 다음 주에 그 재판하는데, 그때도 두루치기가 방청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그 방청에서 생생하게 그렇게 저기 있는 거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팩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